일요일에 잠깐 보자. 쌤 만약에 쌤 아들이 점수를 너무 낮게 받아오면 갑자기 하루 만에 막 50점 맞으면 어떡해? 그러면 아버지 찬스. 아버지 찬스 아니야? 작년 여름에 우리 학원 와서 수업 들었어요. 못 보셨어요? 응? 못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내가 와서 들으라고 했어. 아, 갑자기 막 시험 50점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믿어요. 그럴 리는 없다. 없을 거라고. 아니 만약 그러면 맞아. 50점은 너무 낮고 알았어 그러면 70점 60점 70점네 60 말고 70 그냥 미안한데 선생님 생각은 중학교 무슨 과목이든 70점을 맞는 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혼나요. 80점은요? 80점 정도요? 80점도 공부하는 척을 한 거죠. 웬만한 과목이 90은 넘어야 그냥 너 공부는 하고 있구나. 아니 당연히 올 A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죠. 공부이셨구나. 아니 A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 네? A가 대략 30% 정도잖아요. 조교생이 30% 주는 점수를 가지고 잘한다라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 그 야, 오래 왔는데 엄마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1등부터 100명이 뭔가 시합을 했는데 30등 한 사람 보고 오 잘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꼭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은 아니잖아. 30등. 30. 그러니까 대충 A는 30% 정도가 나오는데. 아이고 오래 못 맞았지? 어쩌라고 니 김규당이야. 친구한테 이렇게 엿도 좋은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해 아 달걀 자, 그냥. 봅시다. 우리 오늘 2-2 과정에서 하실 건 네. 닮음이에요, 닮음. 그런데 이 과정은 지금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닮음이라는 게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엄청 많이 쓰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는 다 저게 쓰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많이. 정말. 이 닮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 닮음이라는 얘기를 저 단어를 되게 많이 써. 야, 여기에선 근데 언제 쓰냐면 어떤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는 되게 길 거 아니에요. 문제가 비주얼도 막 어려워 보이고 그걸 막 풀어줘. 자, 이거 이렇게 풀면 서술형 풀이 방법이야. 또는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은 이거야. 그런데 닮음을 쓰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할 때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너네로 치자면 뭐 현질 같은 느낌이죠. 치트키, 현지. 아이템. 저걸 쓰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현재를 못하다.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꼭 이제 풀어. 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닮은 도형이라는 구조가 나오죠. 닮은 도형.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어떤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삼각형 ABC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각이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각이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선생님이 뭐 해놓은 거냐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거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이 사이즈를 늘렸다 줄 전체를 똑같이 늘렸다 줄였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4였어요. 그럼 나는 얘를 10으로 만들면 얘는 자동으로 몇이 돼야 돼? 8이 되게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늘렸다 줄였다 라고 하자고. 야,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서 10이 됐다고 해서 더하기 5를 해서 9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같은 비율이라는 건 곱하기 나누기 개념이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늘렸을 때를 우린 닮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교재랑 다르게 뒤집어서 그렸거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각은 여기에서 이런 느낌이죠. 지금 사이즈 보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땡글, 여기가 X 구조가 될 거고
대응하는 각이라고 하거든. 얘가 A 프라임. 그럼 여기는 C 프라임, 여기는 B 프라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얘랑 대응하는 변은 누구겠어? 여기겠죠. 여기랑 대응하는 각은 변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랑 대응하는 변은 여기가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에 대응하는 변을 보는 거고, 얘가 만약에 뭐 2인데 여기 길이가 6이랍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2대 6의 닮은 비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응하는 변으로 갖고 오는 거야. 2대 6의 닮음입니다. 즉 2대 6은 몇 대 몇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너네들은 1대 3의 닮은 비를 갖고 있어. 그랬는데 너가 3이래요. 그럼 너는 얼마겠어요? 6. 네? 저기요? 아, 9. 그쵸. 9가 되는 거야. 그지? 왜 1대 3은 3대 몇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푼다는 거야. 그런데 자, 선생님 또 하나 얘기를 합시다. 조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 삼각형의 이런 단어 들어봤어? 뭐라고 결정도 아닌데. 아, 내가 그래도 씨를 못 쓰지는 않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데 얘 단어를 빼고도 우리 수학에서 결정 조건이라는 단어를 좀 쓰거든. 말 그대로 결정, 그러니까 딱 하나로 만들어질 조건을 뜻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선생님이 너네한테 어떤 조건을 줬을 때 너네 5명이 모두 똑같은 직선을 그리게끔 조건을 주래요. 좌표 평면이라는 건 아시죠?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렇게 줬어. 자, 1,1 지나는 직선 그려봐 라고 했어요. 그럼 1,1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너네 5명한테 야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5명이 어쩌다가 같은 직선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네한테 그냥 종이 하나씩 보고 서로 보지 말고 그려봐 라고 하면 진짜 개판으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여러 종류가. 그럼 이건 직선의 결정 조건이 아니지. 왜? 하나로 결정되진 않잖아. 결정 조건은 말 그대로 단 하나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힌트를 더 주면 되냐면 한 점만 더 주면 돼. 너네한테 야 1,1이랑 0,0이랑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5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전 세계인이 다 그려도 무조건 몇 개?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나 이해돼? 안 돼?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잖아. 그럼 다시 두 점은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의 결정 조건이야. 맞죠? 한 점은 직선의 결정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다시 기울기 배우셨죠? 기울기? 자, 0,1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0,1 이건 직선의 결정 조건이 아니야. 그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릴 거니까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 2면 살짝 세워진 거거든. 기울기 2가 이것도 2고 이것도 2고 이것도 2 이런 건 아니잖아. 기울기 2인 직선 그려봐 라고 하면 좀 세워져서 누구나 다 이거밖에 못 그려. 그럼 다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다. 이건 직선의 결정 조건인 거지. 헐? 지금은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해봅시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너네한테 세 점을 주어줘요. 세 점. 그럼 삼각형이 누구나 다 그냥 직선 그어서 딱 결정되는 거니까 세 점도 직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누구나 다 똑같은 걸 그려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막대기 한 젓가락 하나를 줬어. 너네한테 20cm짜리 젓가락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해봅시다. 조금 길게 잡아서 무슨 지금 할 때마다 들르게 되지? 뭐 7짜리 그리고 10짜리 왜 이거 덧짜리 7짜리 10짜리 자 선생님은 막대기 3개를 주고 너네한테 삼각형 만들어봐 라고 하면 너네가 다 다른 삼각형이 나올까?
아니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어때? 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랑 얘는 닮음이에요. 얘가 꼭 이걸 선생님이 뒤집어 그려서 지금 얘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 밀린 상황으로 꼭 그려야만 닮음인 건 아니잖아. 아, 네. 뒤집어 있어도 닮음이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방향은 각도가 이렇게 회전돼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 아니야. 돌려보면.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상준이고 이렇게 해도 이상준이고 이렇게 해도 이상준이고 뭔 얘기야? 자 하여튼 똑같은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세 변이 될 거예요. 이해됐어? 서로 다른 세 개의 변.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우리는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랑 30도라고 해서 각도를 하나 줬어요. 그럼 잘 봐. 요거랑 요거랑 30도를 줬는데 30도는 선생님이 뭘 준 거냐면 야 20이랑 10을 얘네 둘은 30도를 맞춰서 그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결정 조건이에요. 왜냐면 자 봐봐. 먼저 막대기 20짜리를 바닥에 깔았어. 그래놓고 막대기 10짜리 이 노란색 막대기는 여기다가 붙이든 여기다가 붙이든 나는 어떻게 놔야 돼요? 이렇게 10 놓는 게 아니라 몇 도로? 30도가 되게끔 10을 딱 놓는 거야. 30도가 되게끔 10이라는 길이를 딱 놓으면 그 다음 변은 그냥 누가 연결하든 당연히 이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너네 5명의 삼각형이 다 어떻겠어? 당연히 똑같게 나올 거야.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10을 먼저 놓을게요. 그리고 30을 그릴게요. 그러고 남은 거 그리면 어차피 얘랑 얘는 어떤 놈이었어? 똑같은 놈이야. 방향만 다른 것 뿐이지. 이해돼? 아, 두 변과 각 하나라고 하면 안 돼. 두 변과 끼인 각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얘를 저 두 변에 말뜻 이해되시죠? 변과 변의 끼인 각 30이야. 그렇게 안 주잖아? 그럼 어떤 애는 이렇게 줄 거야. 어떤 애는 20이라는 걸 깔고 여기에다가 30이라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30도야. 그래놓고 나는 10짜리를 여기에다가 박는 거야. 여기다가 시계추처럼 10짜리를 생각을 해. 10의 길이가 꽤 한 요 정도 된다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야. 됐어? 그러면 10짜리를 반지름이 10짜리인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0이 될 수 있는 건 요렇게도 10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와서도 10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은 여기도 이렇게도 10과 20과 30도를 쓰는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도 10, 20, 30도를 쓰는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단 하나로 만들어지려면 두 변과 무슨 조건을 줘야 돼? 끼인 각이라는 조건을 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변 3개가 아니라 변 2개. 근데 합동 조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선생님 지금 닮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정 조건이라는 게 뭐라고?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이게 합동 조건이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 2개 그리고 뭐라고? 끼인 각이라고. 끼인 각. 마찬가지 변 하나에 그치 양끝각. 되셨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단 하나가 결정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합동 조건, 결정 조건이라는 걸 왜 얘기 드리냐면 닮음 조건이 얘에서 파생이 돼요. 닮음 조건이. 세 변이라는 건 서로의 길이비가 똑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3 그냥 이렇게 하자. 4, 5짜리 삼각형이 있대요. 10, 6, 8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닮음 맞아? 왜? 세 변의 길이비가 서로 1대2, 1대2, 1대2가 되니까. 세 변의 길이비가 똑같으니까. 세 변이 길이비가 똑같으니까 닮음.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러냐면 S, S, S 닮음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 시계 봐? 얘가 보여줬어. 아 근데 많이 멀었어. 아직. 자, 그 다음. 아,
자, 좋아요.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두 변을 알려주고 여기가 뭐 45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두 변과 끼인각 구조죠. 그래서 얘는 S, A, S 닮음이라고. 그리고 안 나와 있어. 얘가 안 나와 있는데 45도 여기 30도 얘도 45도 30도야. 그러면 그래도 얘네 둘은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두 개 각 AA 닮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얘네랑 비슷해. 이해돼? 얘가 두 각이면 표현이 두 각이지 두 각이 같다는 건 결국엔 남은 각도 표현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끝각, 두 개 각, 그리고 끼인 각, 한 변, 두 변이랑 끼인 각 뭐 이런 구조에 의해서 합동 조건이랑 닮음 조건이 유사하게 간다고 스토리가. 그러니까 새롭게 느낄 필요 없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만들고 닮음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너와 너는 닮음이야 할 때 삼각형 ABC랑 삼각형 대응하는 거 순서대로야. A랑 대응하는 건 누구예요? 이렇게 써볼까? 프라임을 너무 똑같이 써놨으니까 A, P, Q, R 이라고 써볼게요. P, Q, R. 그럼 A랑 대응하는 거 순서대로 써야 돼. A랑 대응하는 건 누구야? P. B랑 대응하는 건 누구죠? R. 그리고 C랑 대응하는 거 Q. 그러니까 순서대로 서로 각도가 똑같은 거야. 정확히. 그들이 닮음입니다는 합동입니다를 표현 어떻게 하지? 짝대기 세 줄 있잖아요. 그죠? 닮음입니다가 S자 누운 구조로 이렇게 쓰죠. 이게 닮음입니다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다예요. 배울 게 없어요. 이거 시험 볼 때 진짜 거꾸로 쓰면 틀리나요? 당연히 틀리죠. 근데 저걸 거꾸로 쓸 수가 있어? 네, 조심해야지. 거꾸로 쓰면 거꾸로 근데 우리 때 완전 많이 맞아요. 막 7cm 안 쓸 거 봐주고 막. 아니 이걸 이렇게 근데 거기는 SA, S 합동 쓰면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이거랑 당연히 당연해주는 거 아니에요? 뭘 아야 진아. 이게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었어? 닮은 기호? 아니 맞아. 아니 어쨌건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건 어떻게 써?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등학교까지 이거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혼나는 거거든. 까먹어서. 직각 삼각형의 닮음. 선생님은 글씨 커졌다 작아졌다. 피카소가 피카소. 자, 볼게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서 90도라고 하는 저 직각 부분에서 항상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럼 늘 닮음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수선을 뿅 내리시면 얘네 둘이 뭐가 돼? 닮음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눈에 삼각형 몇 개 보여? 땡! 3개 보여야죠. 3개. 제일 작은 놈, 중간 사이즈, 제일 큰 놈. 맞아? 얘네가 늘 닮음이야. 왜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내 말 이상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세 내각의 합. 34개?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3개, 3. 내각은 한자로 안, 내자 쓰는 거예요. 내부 할 때 내. 3개의 삼각형의 3개의 안쪽 각. 오케이? What the fuck? 이해했어요. Understand? Yes. 오케이.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 네, 180도. 근데 하얀색만 보자. 하얀색만 봤을 때 얘가 90이니까 너랑 더하면 얼마야 돼? 90이지. 근데 딱 봐도 다른 놈이니까 동그라미 X 쳐볼게요. 빨간 놈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만 봅시다. 그럼 어차피 너가 90이고 너가 동그라미면 이쪽이 얼마야 돼? X여야 돼. 말 탄젠 둘의 합이 90이어야 되니까 여기 또 얼마야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다 뭐야? AA 닮은 구조들이 나옵니다. 됐어? 탄젠트 밑변부의 높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기울기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기울기가 밑변부를 높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울기와 탄젠트는 똑같다라고 보면 하여튼 하여튼 자 또 봐봐. 여기가 90이잖아요. 네. 그럼 90도에서 건너편 변에 또 수선의 발을 또 내려. 너무 많다. 그럼 또 얘랑 얘랑도 아 닮음. 그럼 도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가. 아니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보이는 족족 다 뭐라고? 닮음이 되는. 여기 X예요. 그럼 여기 얼마야?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니까 여기 X 이렇게. 아니 끝없이 나와. 여기 90이잖아. 너무 많아요. 그럼 또 이렇게.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여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렇게. 저요? 너무 많아서. 아닌 거 알아요. 저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누가 못생겼다 그러고. 아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누가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아니 잘못 드셨어요. 친구끼리 말고 진지하게. 아, 친구끼리 인간 대 인간. 진지하게 친구들이 자꾸 잘생겼다고 해요. 저한테. 친구니까.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복잡하게 그린 게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90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싹 다 뭐야? 다 닮음 나온다고. 다 닮음. 어떻게 그려든. 쌤이 그만. 환공포증. 지금 한이 아니지 않아요? 뇌절. 맞아요, 뇌절.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처음에 저 빨간 선 하나만 중요해요. 자, 볼게요. 그리고 이런 걸 잘 보시려면 조금 더 이렇게. 자, 봐봐요. 가장 짧은 변, 그 다음 변, 빗변이죠? 이런 구조. 그래서 좁은 각, 큰 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90도.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뿅 내렸어요. 그러면 너가 큰 각, 그리고 너가 좁은 각 동그라미, 너가 큰 각이니까 X 이런 구조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각 변에 대한 길이들을 표현을 해보면 A, B, 요 전체 C라고 하고요. 이쪽 조각 M, 이쪽 조각 N, 그리고 높이 H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큰 놈 있지? C. 제일 큰 놈부터 우리 덜 헷갈리려면 선생님이 일부러 처음에 얘네를 선생님이 만약에 왼손 오른손이 닮은 구조처럼 보이려면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얘네가 비슷한 거잖아. 근데 내가 얘네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 이렇게가 닮으면 되게. 이해되죠? 응. 반듯하게 그려놓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너네를 뜯어다가 알파벳을 박아놓읍시다. 보통 건너편 애들끼리 알파벳 똑같게 놓거든. 여기 변이 B니까 저쪽 편 B, 얘가 C니까 저쪽 편 C, 여기 라지 H 이렇게 놓읍시다. 선생님이 제일 큰 놈을 반듯하게 세워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인 거야? 여기 알파벳 C, 여기는 A, B.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 딱 잡아다가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변 길이 여기 B, 여기 A, 여기 C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나 들으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즈가 이쪽 왼쪽에잖아. 자, 왼쪽 애를 뜯어서 얘랑 닮은 구조가 되게끔 놓으려면 보이시죠? 딱 뜯어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 그러면 얘보다 살짝 작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살짝 작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90이죠? 여기 알파벳 누구야? H. 얘는 얼마예요? C. 여기는 B. 그럼 다시 알파벳 여기 B. H. 여기 여기 H가 아니지. 여기 누구였지? A죠, A. 그리고 여기 길이가 M.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제일 작은 거는 이렇게 돌려서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파벳은 여기 A, H, C가 되는 거고 여기 N, B, H. 되셨음? 자, 그러면 각도를 보시면 요 A의 각도가 X고요. 그러니까 자동 동그라미. C라는 놈인데 요쪽 그림이니까 여기 X인 거죠. 동그라미.
작은 놈도 A 부분이니까 X가 되고 동그라미니까 얘네들은 다 닮으면 된 거야. 됐어? 네. 자, 닮은 비를 한번 써봅시다. 닮은 비. 얘네 둘에 대한 닮은 비를 써볼게요. 얘네 둘에 대한 닮은 비면 첫 번째 이렇게 두 개 잘 봐봐. C 대 A는 B 대 저희 V야? 잠깐만. B 대 A.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썼다. 그쵸? B 대 A. 얘 H지 H. CH니까. B 대 H는 또 누구 대 누구? A 대 M. 이해됐어? 자, 하나하나 가볼게. 얘부터 내항해곱 외항해곱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죠. 네. 자,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 선생님 조금 이따가 한 방에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 예. 그 다음에 얘네 내항해곱 외항해곱 정리해보시면 A 곱하기 H는 B 곱하기 M 이런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서 안 해도 돼. 그 다음 얘네 둘 거 정리해볼게요. 얘네 둘 거. 내항해곱 외항해곱 정리하실 수 있죠? B니까. 그럼 얼마예요? 요거 빠지면 되잖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 하면 내항해곱 외항해곱 하면 몇 대면? 5대 뭐야? A 제곱은 CM. 이해되세요? 비율 계산하는 거 아시죠? 안쪽 거 곱한 건 바깥쪽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거 쓴 거야. 그래서 A 제곱은 C 곱하기 M.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셨음? 자, 그 다음 얘네 둘로 또 해볼게요. 얘네 둘 가지고 얘네 둘 가지고 요 부분을 볼게요. A 대 B는 H 대 N는 M 대 H 이런 거지. 지금 헷갈려? 헷갈려도 되겠네. 결론만 알면 되긴 하거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다 정리해드리는 거야. 얘네도 해볼게요. 얘네는 누구부터 볼까요?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 보시면 내항해곱 외항해곱 정리해보시면 H 제곱은 얼마야? M 곱하기 N 이렇게 나오죠. 됐음요? 네. 그리고 원래 얘네 둘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생략할게. 선생님 정리해드릴게. 잘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해봐 내린 거, 직각에서 수선해봐 내린 거, 직각에서 수선해봐 내린 거, 직각에서 수선해봐 내린 거. 자, 봐요. 얘부터 표시해볼게요. A제곱은 M 곱하기 C래. 자, 요 그림 보시면서 표시해볼게요. A제곱은 M 곱하기 C야. A제곱은 M 곱하기 C.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예요. 됐어? 같은 놈 두 번 곱한 거니까 제곱이 된 거야. 얘 곱하기 얘는 요 곱하기 요거.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 자리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똑같은 구조라서 반대편도 얘 곱하기 얘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요런 보시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야.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 그래서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제곱은 M 곱하기 N이야. H제곱은 M 곱하기 N. H 곱하기 H는 M 곱하기 N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려놓은 건 얘랑 똑같은 구조. 반대편도 똑같아. 얘 곱하기 얘는 짧은 거 곱하기 전체. 그래서 총 4가지 세트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냥 선생님 저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학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왜 그런지. 그냥 여러분들은 왜 얘 곱하기 얘 제곱은 왜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닮음 때문에 라고 포괄적으로만 얘기할 줄 알면 돼요. 닮음비를 써보면 나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 과정을 다 알려드린 거야. 결론은 다시 할게. 이 그림으로 정리할게. 잘 봐봐.
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총 4개. 다시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반대편 똑같아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코 수염. 뭐라도 외우라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야. 응? 알았어? 그리고 눈, 코, 입이 있어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돼요. 알았어? 와 인정. 눈, 코, 입. 아셨죠? 눈은 코 곱하기 입이 돼요. 눈 곱하기 눈은 코 곱하기 입. 이게 근데 요거는 알아. 눈 곱하기 눈은 코 곱하기 입이 뭐랑 똑같냐면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랑 똑같아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관점을 다르게 놓는 거야. 봐봐.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여기가 90이니까 네. 여기 90이니까 선생님 저는 여기를 밑변 여기를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넓이는 똑같은 놈이잖아. 그리고 둘 다 뭘 갖고 있어? 2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양쪽을 2분의 1을 지우는 거지. 다시 삼각형 넓이는 얘 곱하기 2분의 1 또는 얘 곱하기 2분의 1 똑같은 놈이니까 양쪽에 2분의 1 지우고 나면 결국에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랑 똑같은 거죠. 넓이 요 공식이기도 한 거예요. 되셨음? 네. 된 거죠? 네. 요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고등부에서도 계속 써먹어. 근데 이게 맨날 너네처럼 이 단원에 딱 공부하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너네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속 나오지 않아. 그냥 이제만 하면 어디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푸는데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뇌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자꾸 꺼낼 줄 알아야 돼. 근데 공부가 수학이 좀 힘든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 이건 뭐야? 라고 하면 아 뭐지? 늘 그런다고. 아 있는데 그거 있는데 뭐지? 이러고 자꾸 떠올릴 줄 알아야지. 이거 뭐 어려운 공식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이랑 문제를 좀 풀면서 개념은 끝났어요. 개념은 끝. 아직 13분이야. 선생님이랑 먼저 뭐 할 거냐면 우리 A단계 있죠? 원래 안 푸는데. A단계 안 풀어? 네. 그러면 넘어가죠. 자, 먼저 뭐 하냐면 유형별 대표 문제부터 먼저 풀고 선생님이 좀 질문 받을게요. 보시면 유형이 몇 개 안 되니까 유형 싹 다 풀자. 네? 몇 개가 안 된다. 유형 14개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14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끝. 됐죠? 네, 집중해서 101페이지까지예요. 뭐 얘기하는지 알죠? 유형 바로 밑에 딸린 대표 문제들. 네. 그리고 풀다면 아래까지 풀려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한 문제씩 쭉쭉쭉. 그 다음에 채점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고 숙제. 이렇게 하기. 아셨죠? 숙제 얼마나 돼요? 적당히 낼게요. 걱정. 대신 3-2가 숙제는 없잖아요. 오. 집중.